정작 부자들은 조용한데 왜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들이 정치 얘기할 땐 그렇게 뜨거워질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댓글창을 보면 가장 뜨거운 논쟁을 벌이는 건 자산가도 정치인도 아닌 서민들입니다. 이 정권은 다 망했어. 그 정치인은 나라를 살릴 유일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매국노야. 우린 또 속았어. 근데 가만히 보면 이들은 정작 정치로 당장 이득을 보기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정치에 그렇게 깊게 빠져드는 걸까요? 오늘 더리치랩에서는 이 흥미로운 질문을 가지고 심리학, 사회학, 뇌과학, 감정의 구조까지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 가난은 현실 통제감을 잃는 상태다. 사람이 삶에서 가장 괴로움을 느끼는 순간은 내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느낄 때입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무기력 학습런드 헬플러스너스이라고 부릅니다. 계속 노력해도 삶이 나아지지 않으면 사람은 현실을 바꾸려는 시도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감정은 여전히 존재하죠. 불안, 분노, 좌절, 열등감, 소외감. 그 감정이 흘러갈 곳이 사라진 상태. 그게 바로 정치적 과몰입이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2. 현실 통제력이 낮을수록 감정은 외부 대상을 찾는다.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삶의 결정권을 잃는 상태입니다. 이직도 쉽지 않고 의사도 어렵고 인간관계도 경제적 조건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이 감정은 어디로 갈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외부 투사 프로젝션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삶의 분노를 정치라는 거대한 타깃에 투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뉴스 하나에 이상할 정도로 강한 반응이 나옵니다. 쟤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야.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다 그놈들 때문이다. 이건 사실 그 정치인 때문이 아니라 삶 전체에 대한 좌절이 터져나오는 방식인 거죠. 3. 정치적 열광은 대리 권력감을 준다. 부자들은 정치에서 감정을 덜 쏟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삶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낍니다. 어떤 집에 살지도, 어떤 일을 할지도, 얼마나 돈을 벌지도. 그런데 정치에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생깁니다. 바로 투표입니다. 그래도 이번에 한 표는 내가 바꾸는 거야. 이번엔 우리가 이길 거야. 이건 단순한 정치 참여가 아닙니다. 삶의 통제력을 회복한 느낌,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착각이라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논쟁에 참여하는 순간 사람은 작지만 강한 권력감을 경험합니다. 4. 나는 작지만 우린 크다는 착각, 집단 동일시 심리. 가난할수록 사람은 개인보다는 집단에 기대게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서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게 정치적 집단 동일시 폴리터컬 아이덴터퍼케이션입니다. 우리는 정의로운 편이다. 우리가 진짜 국민이다. 저쪽은 가짜고 위선자고 위험한 놈들이다. 이런 논리 구조는 자신을 더 큰 무언가와 연결시키는 심리적 위안입니다. 자신은 약하지만 속한 집단이 강하고 옳다고 믿는 순간 사람은 자기 자신도 강해진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이건 실제로 자존감을 올려주는 효과도 있고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해 도파민도 분비됩니다. 그 말은 정치적 분열은 뇌 입장에선 즐거운 게임처럼 느껴진다는 사실이죠. 5. 분노는 에너지고 가난은 무기력을 깨고 싶어 한다. 자, 이제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왜 이렇게 화가 많아? 그렇게 욕하면 뭐가 바뀌냐고. 그런데 여기에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화는 뇌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 희망보다 더 강합니다. 불만은 에너지를 만들고 분노는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도 알고 있죠. 가난한 대중을 자극할 땐 희망보다 분노를 먼저 써야 한다는 것. 당신이 이렇게 된 건 저놈들 때문이다. 그들만의 리그를 무너뜨려야 한다. 우리가 일어설 때가 왔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무기력한 대중을 움직이는 감정의 알고리즘입니다. 6. 미디어는 분노를 알고리즘화한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정치 콘텐츠를 마주합니다. 유튜브, 뉴스, 커뮤니티, 심지어 카톡 단체방까지. 그런데 이상하죠. 왜 유독 정치 콘텐츠는 더 자극적이고 더 화가 나고 더 오래 기억에 남을까요?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알고리즘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나 SNS는 이 사람이 어떤 콘텐츠에 오래 머무는가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화가 나는 콘텐츠일수록 더 오래 머무릅니다. 이걸 데이터로 인식한 플랫폼은 그런 콘텐츠를 더 자주, 더 과격하게 보여줍니다. 결과는 정치 유튜브가 더 잘 퍼지고 댓글창은 전쟁터가 되고 사람들은 점점 더 분열되는 정보만 보게 됩니다. 이걸 정치 알고리즘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현실에서 다른 만족감이 적은 사람일수록 이 정치 중독에 더 쉽게 빠집니다. 7. 부자는 왜 정치보다 시스템을 바꾸는가? 부자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정치 참여보다는 제도 설계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즉, 가난한 사람이 투표소로 가는 동안 부자는 로비스트를 통해 정책을 설계합니다. 법인이 세금을 어떻게 덜 낼 수 있는지, 어떤 규제가 없어지면 자신에게 유리한지, 어느 산업에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지를 분석합니다. 즉, 부자는 정책을 소비하지 않고 디자인합니다. 이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냐고요? 한쪽은 정치인에게 분노하고 다른 쪽은 조용히 정치인을 후원합니다. 한쪽은 거리에서 구호를 외치고 다른 쪽은 회의실에서 법안을 검토합니다. 결국 정치의 큰 방향을 바꾸는 건 소리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8. 투표는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투표가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다. 정치 무관심이 지금의 사태를 만든 거다. 맞는 말입니다. 투표는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정치 참여 투표라고만 믿게 되면 삶의 설계권을 다시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 정작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소비를 하는지, 어떤 언어를 쓰는지, 어떤 콘텐츠에 반응하는지, 어떤 구조 속에 살아가는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진짜 정치는 투표소보다도 내 일상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9. 감정이 아닌 구조를 이해해야 변화가 시작된다. 우리는 종종 정치를 선과 악의 싸움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제도란 무엇인지, 복지 구조는 왜 왜곡되는지,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이런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분노는 방향 없이 흩어지고 다시 또 똑같은 실망과 반복만 남습니다. 정치는 감정이 아니라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그걸 이해하는 순간 사람은 싸우는 것보다 만들어가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10. 결론. 당신이 진짜 바꿔야 할 것은 무엇인가? 왜 가난할수록 정치에 열광할까? 그건 지금 바꿀 수 있는 게 그것뿐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삶은 내 맘대로 되지 않고 돈도 없고 직장도 불안정하고 내일도 막막할 때 사람은 감정을 어디에든 쏟아야 합니다. 그게 정치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 감정을 분노로만 소비하면 결국 내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당신의 감정을 조종하는 알고리즘을 꿰뚫어보는 힘, 그리고
정치를 설계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내는 힘입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세요. 하지만 분노로만 소비하지 마세요. 이제 싸우는 정치에서 설계하는 정치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더리치랩이었습니다. 이 콘텐츠가 당신의 다음 선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선택을 더 멀리 데려갑니다.